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개념원리 RPM 함수 유형 17 역함수 하기 440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형 17 역함수 구하기인데요. 자, 다음과 같이 fx는 3분의 1 x 플러스 a 역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와 b의 값 구하래요. x와 y를 바꿔서 x라 놓고 y라 놓고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3x는 y는 3a가 되니까 따라서 y는 3x-3a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가 2가 돼야 되는구나. 그죠? b는요 3이 되는군요. 기울기니까 따라서 얘하고 얘를 매칭해 보면 b는 3, a는 2. 그래서 a와 b의 합은 5. 보기 3번이 정답이네요. 440번. 자, 441번 가봅시다. fx는 5x-1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의 역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증가함수니까 y는 지금 1일 때 4가 되죠. 그러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선은 y가 x로 바뀌죠. x가 y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럼 5y는 x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y는 뭐가 되냐면 5분의 1 x 플러스 5분의 1이 되죠. 그래서 x값 범위를 써야 돼요. 근데 이 x는 원래 얘한테는 y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얘의 범위를 써주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그래서 a도 5분의 1, b도 5분의 1. 그 다음에 c는 4가 되는 거죠. c는 4. 그러면 이 값은 따라서 a, b, c의 곱은 25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441번 정리해 드렸고 442번을 같이 볼게요. 442번은 f 3x-1이 6x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이때 3x-1을 우리가 이렇게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3x는 t 플러스 1이 되고 x는 3분의 1 곱하기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fx를 우선 정리해 보면 3x-1 대신 t를 쓰고 x 대신에는 3분의 1 t 플러스 1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해서 2가 되잖아. 그러니까 2t 플러스 2가 되는데 3 이렇게 되겠죠. 여기 1이 있어서. 따라서 fx라고 하는 거는 t 대신 x로 바꿔버리면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역함수를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따라서 얘 역함수 얘를 우리는 x라 놓고 얘를 y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y는 x-3이 되고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럼 a가 2분의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a 마이너스 b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 그럼 정답 2가 되겠구나. 442번의 정답은 2. 자, 이제 443번으로 갈게.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뭐 골아프게 생각할 거 없이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좀 중요 체크를 해놓게. 그러면 이제 얘의 역함수를 만약에 구했잖아. 이렇게 구했어.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식이 있겠고 여기 식이 있을 텐데 이때 x의 범위를 써줘야 돼. 뭐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뭐보다 적다, 뭐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x와 y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있어서 y값의 범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요거 이해가 안 가시면 수업 시간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시도록 해주세요. 자, 우선은 선생님하고 이제 여러분 볼 때 이 함수가 감소함수잖아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따라서 x가 1일 때 몇이 되냐면 3이 돼요. x가 1일 때 3이 되죠? 그럼 x가 1보다 클 때는 3보다 어때? y는 이제 범위로 구해놓으니까 3보다 적거나 같구나 라는 겁니다. 얘도 역시 감소함수예요. x가 1일 때 3이 되죠? 그러니까 y는 3보다 크겠구나 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보다 적을 때 y는 3보다 큰 거가 되는 거지. 뭐 그림을 그려서 알아보면 더 좋긴 하지만 이렇게 구해놓고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이 함수식을 역함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이렇게. 그러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요. 이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가 이 범위에서의 역함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x가 1보다 적을 때 역시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6. 그러니까 3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고요. 역함수는 이 범위에서 3분의 1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따라서 f 인버스 x는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죠. 쫙. 마이너스, 잠깐요. 조금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f 인버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 이때 x값의 범위가 이걸 쓰면 안 돼. 이거일 때 이걸 했다는 얘기니까 이 y가 x값의 범위가 되죠. x와 y를 바꾸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고, 이 범위에서는 3분의 1 x 플러스 2가 되는데 x가 3보다 크다. 왜냐면 y가 3보다 컸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된다. 이 문제 중요 체크해 주시고, 잘 이해가 안 가면 꼭 선생님한테, 배우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함수 f하고 f의 역함수가 같다일 때, 이 경우는요, 어떤 경우가 같다가 되냐면, 이제 x, y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y는 x가 쫙 이렇게, y는 x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y는 x에서 대칭된 함수 있죠. 뭐 직선으로 치면 뭐 이런 함수 있잖아요. 이런 함수는, 대칭된 함수는 역함수를 구해도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y는 fx야. 그래서 얘 역함수 구해봐. 그러면 f하고 f 역함수가 어떻게 돼? 같아지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어떻게 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나올 때는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고 티그시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OX는 말이 안 되고요. OX는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얘가 y는 x의 대칭이 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y는 x-2는 선생님 볼 때 뭐 좀 여기다 막 번거롭게 해서 미안, x-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그럼 얘 역함수는 x 플러스 2가 돼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땐 역함수 구해봐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 445번을 볼게. fx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가 존재한대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f하고 f의 역함수가 같다고 얘기한 거죠. 왜냐면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f2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역함수도 2일 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역함수는 마이너스 1일 때 2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를 더하니까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45번의 정답은 1 이렇게 된 것이다. 자, 이제 문제 446번 볼게. 얘도 역시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직선 같으면 a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정답 5가 되는 거지. 물론 역함수를 진짜로 구해보셔도 되긴 하지만 요런 정도는 알고 계신 게 좋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일치함수 fx가 있는데 f하고 f 역함수가 또 같대요. 근데 일치함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3,2를 지나니까 fx는 마이너스 x, 3일 때 2가 돼야 된대. 그럼 얘가 5가 되는 거지. 벌써 구했죠? 이 그래프를 x의 절편과 y 절편을 구하래요. x의 절편은 y가 0일 때의 값이니까 y가 0일 때 x의 절편, x는 몇이 돼? 5구나.
y절편 당연히 뭐예요? 5죠. 그래서 x의 절편, y 절편이 다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m과 n의 합은 10.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죠? 1차 함수에서 함수 f하고 f 역함수 같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럼 계속해서 유형 19 합성함수와 역함수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자, 448번인데요.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역함수는 될 수 있으면 적게 구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선생님과 같이 보십시다. 먼저 F 인버스 GA가 뭐라고 그래? 2래. 그러면 F2가 뭐가 돼야 돼? GA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2일 때의 값은 이제 따라서 GA가 F2니까 F2가 몇이 되나 보시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A-5가 1이 돼야 되니까 3A가 6이 됐죠. A는 몇이 돼? 2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수학하에서 역함수 문제가 나올 때 역함수를 구하는 걸 너무 많이 구하시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 구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개념 중에 하나는 이런 거지. FA가 B다라고 얘기하면 F 인버스 B가 A다. 요 관계 있죠. 요 필요 충분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요 잊어버리지 말기. 자, 이제 44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449번이요. 제일 먼저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이 내용들을 잠깐 보니까 FC 인버스 6이래요.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 보니까 G 인버스 F 인버스 6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G 인버스 6은 C 함수가 6일 때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8이 되는구나. 그래서 F8 F 인버스 6은 함수 F가 여기 있는데요. 6일 때 역함수는 4로 가네요. 그럼 F8은 2가 되고 G 인버스 4는 4일 때 역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몇이 돼? 2가 되는 거죠. 둘의 합은 4가 되겠구나. 그래서 449번의 정답 4가 됐다. 450번으로 가볼게요. 합성을 했더니 3x 플러스 10인데 g라고 하는 함수가 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a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3 곱하기 3fx니까 gfx니까 그대로 하면 3fx 마이너스 2a가 3x 플러스 10이라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가 3x 플러스 10이 된 거니까 3x 마이너스 5a가 3x 플러스 10이 되네요. 아, 그럼 a가 몇이 돼?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a가 마이너스 2. 아, 그러면 gx를 우리가 알게 됐죠? gx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 a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4가 되는구나. 3x 플러스 3 됐죠? 자, 그러면 f g 인버스 마이너스 2가 됐거든요. 그러면 g 인버스 마이너스 2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잠깐만 g 인버스 마이너스 2를 k라 놓을까? 그럼 gk는 3k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1에 그럼 3k가 마이너스 6이 되고 k는 역시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다 보기 쉽네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도 이왕 하던 거 정리는 해놓고 가야지. 자, 더 보기 싫지만 놔둘게요. 그래서 이제 k가 마이너스인 걸 알아서 f 마이너스 2의 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인데 아까 a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플러스 2가 돼서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래서 문제에서 450번이죠. 그러면 0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자, 451번으로 갈게요. 451번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 fg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계가 성립할 때 f 인버스 i값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얘는 G4도 4가 되는 거겠네. 그러면 F4가 뭐가 되는지 볼까요? G8-4니까 G4가 되네요. 그럼 얘가 4니까 F4가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F4가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F 인버스 4도 4가 되는 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 인버스 4의 값은 4. 자, 451번도 정리해 드렸고, 이제 유형 20 역함수의 성질로 갈게요. 역함수 합성함수가 이렇게 남았을 때 이제 역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F 서클,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역함수하고 요 원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항등함수는 곱하기에서는 1 같은 역할하기 때문에 그냥 없다 생각하고 요 값을 계산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FG 인버스 3 이렇게 됐네요. 자, G 인버스 3이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럴까? K라 놓게. 그럼 GK는 3K-6인데 얘가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3K는 9가 되고 K도 역시 3이 되네요. 그러니까 G 인버스 3은 3이구나. F3을 구하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럼 답은 정답 4 이렇게 된 거지. 계속해서 453번으로 가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요.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고 x가 0보다 적을 때 마이너스 x의 제곱이래요. 그래놓고 g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그럼 내용을 잠깐 보자. 그러면 f 서클 이게 g 인버스 서클 f 이렇게 걸리겠는데, 그죠? 요걸 바깥으로 푸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러면 f g 인버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거지. f 마이너스 1은 0보다 적을 때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럼 또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래서 f g 인버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지금 뭐 말로 설명해서 g 인버스 마이너스 1은 여기 집어넣어서 다시 마이너스 1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정리를 해볼게. 그럼 g 인버스 마이너스 1을 계산해야 되잖아. 요것만은 아까 같이 k 놓고 gk가 여기다 들어가면 마이너스 3k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k가 1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아, 그러면 k가 1이 돼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박스가 자꾸 미워서. 예. 자, k가 1이 됐다고 그랬나요? 그럼 f1이 f1은 여기 집어넣어야 되니까 2가 되겠네. 그래서 몇 번?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3번의 정답은 보기 3번. 454번이죠? 자, 454번을 보면 fx와 gx가 나와 있는데 다음 같은 함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되니까 f 인버스 서클 반대로 넣어야 되니까 f 인버스가 f로 나오고요. 서클 g 인버스 서클 f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렇게 돼서요. 그 다음에 얘가 ax 플러스 b래요. 자, 그러면 요건 뭐 항등함수니까 없다 생각하고 g 인버스 fx가 되겠구나. g 인버스 fx.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g 인버스 fx. 얘가 ax 플러스 b라고 그러네. ax 플러스 b. 자, 그러면 g 인버스 잠깐만요. g 인버스 fx가 ax 플러스 b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 거잖아요. 얘가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 따라서 이제 역함수 구하지 말고요. 얘가 이렇게 됐다면 g ax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ax 플러스 b 더하기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3ax 플러스 3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3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 3b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니까 넘어가면 1 돼서 b도 3분의 1이 돼야 되네. b도 3분의 1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a 마이너스 2b라고 그랬으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나?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1이겠네. 그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약간의 요식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공부죠. 그래서 좀 중요 체크해 놓으시고 특이사항 잘 풀이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455번 같이 봅니다. fx는 ax 플러스 b고 gx는 x 플러스 6일 때 다음 같다고 그랬거든요. 얘가 다음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또 이런 값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할게. 제일 먼저는 요 역함수는요, 반대로 f 서클 g 인버스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4란 얘기니까 f 서클 g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 g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6이 됐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들어가면 2가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4 들어가면 따라서 f2가 마이너스 6이다. 이거 하나 알아냈네. 비슷한 결과로 여기 또 보시면 fg 인버스 7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fg 인버스 7이 그럼 이 g 인버스 7을 좀 생각해 봐야겠네. 7을 k라고 하면 gk가 k 플러스 6이거든요. 근데 얘가 7이라니까 k가 몇이 돼?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f1이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럼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요식과 요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2a 플러스 b가 요식이고요. 요식을 이용하면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고 이 식을 이용하면 a 플러스 b가 2가 된 거지. 자, 그러면 두 식을 선생님 보니까 이렇게 빼보면 a는 마이너스 8이고 a가 마이너스 8이면 b는 10이고 뭐 이렇게 나오겠네. 좀 숫자가 이상한데? 여기서 잘못했구나. 어디서 잘못했냐면요, 여기요. k가 1 들어 마이너스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썼으면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그래서 2를 뺐더니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럼 b는 2가 되겠네. 그치? 따라서 a, b의 곱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a, b의 곱은 마이너스 8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유형 20까지 풀이해 드렸고 유형업 문제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1 그래프를 이용한 함수값 구하기 같이 볼게요. 0부터 5까지 정의된 함수가 다음과 같은데 f1은 그렇습니다. 1일 때의 값이 뭐예요? 3이잖아요. f1의 값이. 그럼 f3이 되겠네. 3일 때의 값은 4가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내용은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f4 그랬거든요. 하나 더 해야 되나? 4일 때의 값이 3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f3일 때가 다시 4가 되죠. f4가 되고 f4는 다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4하고 3도 하는 거네. 몇이 돼? 7.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457번입니다. 두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는데 gx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네요. fg4 G4는 2가 되니까 F2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2일 때의 값은 4죠. 그래서 얘는 4 이렇게 됐고 GF2 그랬습니다.
함수 f2일 때 값이 아까 4였었죠? 그러면 g4를 구해라. g4는 또 2가 되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이 값은 6 이렇게 나오겠네. 457번의 정답 6. 458번입니다.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좀 물론 이제 문제를 보고 체크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a, 여기 이제 y는 x이기 때문에 b, 여기가 뭐가 돼? c.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d. 여기가 2,2가 되니까 a가 2가 되겠구나. 라는 정도는 체크해 놓고 보시면 문제 풀 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fk가 뭐가 됐나? c가 됐다 하면 fx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함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c가 될 때를 보는 거지. c가 될 때 여기구나. 그럼 c가 언제 되냐면 b일 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 얘가 b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fk가 b가 됐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b는 언제 되나 보시는 거죠. b 언제 돼요? 아 a일 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 k가 a구나. 그래서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458번도 정리해 드렸고 459번으로 갈게요. 또 y는 x가 있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하고 하였듯이 여기가 a, a, 여기가 b, b, 여기가 c, c, 여기가 d, d, 여기가 2, 2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죠? 여기가 c, d, e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제 문제 보십시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 인버스 b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인버스가 두 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씩 찾아주시면 되죠. f 인버스 b가 k일 때 fk가 b가 되는 값은 그럽니다. 그럼 b가 어디 있나 봤더니 이거잖아. 그럼 b가 되는 이때 x의 값은 당연히 c죠. 아, 요때 k가 c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 인버스 b는 k인데 이게 c래요. 그래서 f 인버스 c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할까? p라고 그럴까? 그러면 이제 요때 f 인버스 b가 뭐가 하니까 p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fp가 c가 되는 거구나. c일 때 값을 보니까 c일 때 y를 갖는가요? 누구예요? d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가 d가 됐구나. 그러므로 이 문제 전체 정답은 d.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60번을 같이 볼게. 자, 아까하고 똑같은 a, b, b 요걸 염두에 두고요. g 함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 함수가 g 함수래요. 그래서 g 이렇게 표시 잠깐 해놓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f 서클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c 이렇게 나와 있으니 선생님 제일 먼저 f 인버스 c를 뭐라고 그럴까? k 이렇게 할게요. 그럼 fk가 뭐가 돼야 돼? c가 돼야겠구나. 그러면 c가 되는 게 c, c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함수 f는 c가 되는 값이 여기가 c인데 띡띡띡띡띡 가면 여기가 c가 되거든. 아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k가 2가 된 거야. 그래서 f 인버스 c는 2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발전해 볼게요. g 인버스 얘가 뭐가 돼? 2가 됐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g 인버스 2를 또 알아야 돼. 그지? g 인버스 2는 여기 k 썼으니까 뭐 k 한 번 더 쓸게요. 모두 k라고 하고 gk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gk는 빨간 함수는 2가 되려면 2,2가 여기니까 여기가 2잖아요. 그래서 띡띡띡띡띡띡 가면 2가 돼서 이때 쭉 내려오면 d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때 k는 d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fd가 된 거구나 라는 겁니다.
얘가 D가 됐으니까. 따라서 FD를 구해라 그랬거든. D일 때 값이 뭐가 되냐면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가 됐나 그랬더니 이게 B, B인데 여기가 B겠구나. 그래서 얘는 B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예요. 461번 가볼게. 오른쪽 그림 같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 여기가 c, c, 여기는 d, d가 되니까 여기가 d가 되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네. 그래서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그러면 gx는 역함수거든요. fx에. 그러니까 보기 불편하시면 이렇게 보셔도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제일 먼저 f 인버스 2가 k라고 하면 fk는 2다 라는 거죠. 2가 되는 값이 fx가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2가 된 게 d잖아요. 그래서 그럼 k는 d가 되니까 얘가 f 인버스 d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또 f 인버스 d를 불편하지만 k라 다시 놓게. 그럼 fk가 d가 되는 k를 구해보자고. d가 되는 k는요 c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k는 c가 돼요. 그러면 얘가 c가 되니까 f 인버스 c가 되겠구나. 그럼 이걸 다시 또 k라 놓게. 그러면 fk가 c가 되는 걸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c가 되는 거는 b죠. 그래서 k가 b.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뭐가 돼? B. 2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1번의 정답은 2번이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 이번에 유형 22. 유형이 굉장히 많죠?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이렇게 됩니다. 462번으로 한번 같이 가볼게. 자, 462번 정의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인 함수인데 이렇게 됐다면 잠깐 고쳐주시는 게 좋죠.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그죠? x-2의 제곱. 근데 2보다 크거나 같다인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생각을 좀 그려보면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일 때 2,0에서 그려지는 건데 2보다 클 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겠어요. 그죠? 자, 이런데 역함수는 이제 뭐 선생님 공부니까 그려보지만 얘가 2,6이니까 y는 x의 대칭 0,2. 여기서 그려지는 함수가 돼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무리함수가 되거든요. 그럼 둘의 교점은 결국에 어디하고의 만남이냐? y는 x랑 만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말고 얘하고 즉 얘하고 만나는 걸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죠. x값이 두 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x는 1과 4. 뭐 그림을 그리면 절대로 당황할 일은 없지만 이렇게 그냥 갖다 놓고 구할 경우에 당황할 수 있잖아. x 몇보다 커야 돼? 2보다 크다인 범위에서 나와야 되니까 x는 4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점은 당연히 4,4가 되기 때문에 a, b는 4, 5, 얘도 4고 b도 4가 되는 거지. a도 4, b도 4. 그래서 정답 16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462번의 정답은 16이다. 463번으로 갈게요. 함수 fx하고 직선이죠. 그 역함수에 대하여 통함수가 만난 교점을 P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경우에는 y는 x하고 만나는 걸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변 2 곱할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2x. 그 x는 마이너스 3이 되잖아. 그죠? 그럼 따라서 점 P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돼요.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분 OP의 길이는 3루트 2가 되는 거죠. 원점에서부터 이점까지의 거리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래서 다음같이
계산할 수 있었고요. 464번입니다.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할 때 다음 그래프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할 때 fx하고 f 인버스 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한번 그려볼게. 이 그림도 좀 그릴 줄 아셔야 돼요. x는 1보다 적을 때 2분의 1 x래요. 그러니까 x가 1이 될 때 얘가 2분의 1 있죠. 여기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러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진 거야. 1보다 적을 때 잘 안 그려지네. 다시 그려야겠는데요. 네, 2분의 1일 때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근데 1일 때 갖는 값이 아마 둘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2분의 3x-1이라고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선생님 보니까 기울기가 조금 커서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됐는데 이때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할 때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도 되고요. 지금 선생님 보면 이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y는 x가.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텐데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만난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역함수는 대칭이니까 선생님이 대충 그려보면 대충 그릴 거예요. 지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여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넓이가 어떠냐면 같잖아. 그러니까 요 반대쪽 넓이, 그러니까 요 넓이를 구해놓고 어떻게 할까? 2배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저분해서 설명은 이해 갔을 거로 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여 몇 배 해주겠다? 2배 해주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보십시다. 뭐 그냥 거의 다 나왔어요. 여기가 몇 컴마 몇이냐면 1,2분의 1이 됐고 요 점은 얘하고 y는 x가 만난 거잖아. 2분의 3x 마이너스 1하고 y는 x가 만난 거니까 2 곱해줄게. 이렇게 돼서요. x는 2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2,2가 되겠어요. 2,2. 글쎄 뭐 이 도형의 넓이는 사선식으로 계산해 줘도 되고요. 이제 사선식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여기까지의 거리 구해 주시고요. 여기 거리는 이누트이가 되죠. 그래서 요 거리 계산해 줘도 됩니다. y는 x로부터 1,2분의 1까지의 거리 계산하셔서 사각형 넓이 계산하신 다음에 2배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요 넓이만 S1이라고 그럴게. 그럼 2분의 1에 원점 쓰고 1,2분의 1, 2,2 원점 다시 쓰고 그러면 2분의 1에 0, 2, 0 이렇게 돼서 2가 되죠. 0, 1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이 되니까 우리는 요거 반대편에 요 넓이가 또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안 그릴게. 2배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도형의 넓이는 몇이 돼야 돼?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이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465번으로 가볼게.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y는 x-2의 그래프와 직선 mx-1이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그래프를 당연히 그려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 절대값의 그래프니까 0이 될 때가 2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라고 하면 선생님 볼 때는 얘 그래프는 이렇게 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졌고요. mx-1을 학생들은 이제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니를 반드시 지나가는 점을 찾아봐 주셔야 돼. 그럼 딱 보면 y절편이 -1이니까 여기가 -1이면 이 점을 지나가겠군 이라는 게 되잖아. 그래서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뻔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 그래프가 지금 2,2점을 지날 때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어떻게 돼? 만나겠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계속 만나는 건 아니고 얘하고 얘가 평행해 버리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점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을 때 만나는 거구나라는 거죠. 물론 여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쪽은 기울기가 1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기울기가 1일 때, 즉 y는 x-2일 때고요. 요 경우는 기울기 반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온 요 상황인 거야.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데 이 기울기보다는 커야 되고, 그죠? 이 기울기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일 먼저 기울기 -1보다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되는 거야. 이때 기울기가 -1이니까. 근데 이때 기울기는 얘가 -0,-1이잖아. x 2 증가할 때 y 1이니까 이 기울기 2분의 1이거든. m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일 때 만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이게 막 푸는 문제가 아니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얘이거나 또는 얘가 되는 거야. 이거 이 문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 번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466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절대값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지금 함수기 때문에 -4하고 2를 범위로 해서 뭐 요렇게 요런 범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x가 -4보다 적을 때를 보는 거야. 그럼 둘 다 음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붙어서 나오냐면 마이너스가. 근데 얘가 마이너스 붙으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x는 없어지고 6이 돼. y는 6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4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적을 때.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4보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요 안에 있는 거 하나 집어넣어도 돼. 0 집어넣어 볼게. 음수지. 그러니까 앞에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양수가 되거든. 그냥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됐냐면 -2x -2가 됐어. 그지? 플러스 2 마이너스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선생님하고 첫 번째 이 경우 했고요. 두 번째 이 경우 했고, 세 번째 이 경우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 경우 하는 겁니다. x가 2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할 때. 그럼 둘 다 양수거든. 그럼 둘 다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y는 둘 다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2, -4, -6이 됐네. 그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뭐 그래프까지 그려드려야 완벽한 게 되기 때문에 -4하고 2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게. 그러면 -4가 여기 있어요. 2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2일 때 2보다 클 때 -6이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6이라고 할게. 뭐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4일 때도 역시 6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2x -2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바뀌거든. 여기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해 가시죠?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대가 당연히 6이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최대에서 최소를 빼는 건 6 빼기 빼기 6. 그러니까 몇이 돼? 12가 정답이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다음 문제 볼게요. y는 f 참 이런 게 나왔네. f 절대값 x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fx로가 되기도 하고 f-x가 되기도 할 거야. 그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fx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그대로 그리면 돼.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잖아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적은 부분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칭? y축의 대칭이겠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그래프를 y축에 이렇게 대칭되게 그려주시면 돼요. 조금 더 벌어질 거 그랬나?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나 M자 또는 W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 467번까지 선생님 풀이해 드렸고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